강원도 철원의 작은 마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마을 이장 박영수 씨는 마당에서 낯선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쓰러진 젊은 여성,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은 북한군 군복. 살려주세요. 그녀는 누구이며 왜 이곳까지 온 것일까요? 그리고 영수 씨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 남자의 운명을 뒤흔든 충격적인 만남. 그 운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강원도 철원의 작은 마을, 박영수 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간인 통제 구역과 가까워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든든한 존재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홀로 남겨진 채 정막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 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영수 씨는 점점 외로움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곳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DMZ 근처라 군인들의 왕래가 잦았고 마을에는 철책선과 초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총성이 울리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수 씨에게는 그저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을 챙기고 지친 군인들에게 물 한 잔 건네는 삶.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운명이 그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리고 굵은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영수 씨는 농사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곳은 DMZ 근처, 낯선 이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짐승이 들어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길을 잃은 군인이 찾아온 것일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마당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행랑채 지붕 아래 누군가가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좁히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그 순간 그 여성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희미한 목소리가 빗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DMZ 인근에서 북한군을 발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과 눈앞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갈등 속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도 그녀가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녀를 안아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젖은 옷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그녀의 몸은 탈진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숨겨준다면 나는 간첩 방조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이장으로서 그는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돕는 것을 망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살아있는가 아닌가였다. 그는 약초를 달인 물을 떠와 그녀의 입에 천천히 흘려 넣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던 그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계속 숨길 것인가 아니면 군에 신고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이 결정되었음을.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혼란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작은 마을이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파악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탈진한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다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영수 씨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옷깃에는 명찰이 없었고 계급장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북한군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선화입니다. 그녀의 억양은 확실히 북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녀의 눈빛이 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그 순간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도망쳐 나온 겁니다. 거기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모두 잃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결국은 끝없는 감시와 통제 속에서 숨막히는 삶일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전 더 이상 그곳에서 숨을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넘어왔습니다. 영수 씨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몸부터 회복하시오. 배도 고플 테니 따뜻한 밥부터 좀 먹고.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가져올 위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선화 씨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긴장된 공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방 안에 머물렀고 밤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작은 곳이었고 새로운 낌새는 금방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이장님 집에서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오던데 혹시 누가 찾아오셨소? 이웃 주민이 은근슬쩍 물어왔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웃어넘겼습니다. 멀리서 아는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쉬고 계시오. 그러나 의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을 군부대에서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그녀를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를 지금 신고한다면 그녀가 겪을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선화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숨길 순 없소. 결국 남한에서 정식 신분을 얻어야 하오. 그녀는 순간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잡혀가진 않을까요? 영수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소. 자네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그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조용히 군 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만약 정말 간첩이 아닌 탈북자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장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보 당국에서 조사한 후 진짜 탈북자로 판명되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말에 영수 씨는 안도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곧 자신도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선화 씨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녀에게
마을에서는 절대 눈에 띄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마을이요. 자네 같은 낯선 사람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챌 것이요. 선화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공기가 아직 싸늘한 시각.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우연히 선화 씨가 마당에서 북한군 시절의 습관대로 체조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민은 영수 씨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 집에 있는 사람이 혹시 군인 출신이요? 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새벽에 이장님 집 마당에서 누가 군인처럼 체조하는 걸 봤습니다. 그 동작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영수 씨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이 누군가를 숨기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설마 북한에서 온 사람을?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내 아는 사람이요. 더 이상 쓸데없는 소문을 내지 마시오.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을의 의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화 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장님, 저 때문에 마을이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저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영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하오. 혼자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그녀는 그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이제 영수 씨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 씨와 선화 씨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논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선화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저 사실은 이장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자네, 지금 감정이 흔들려서 그런 거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장님이 없었다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씨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화 씨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감정을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소.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선화 씨가 침묵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장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다면 마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소식은 금세 마을과 관공서로 퍼졌습니다. 이장님, 정말 탈북자와 결혼하셨소? 혹시 위장 결혼은 아닙니까? 관공서에서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여성이 이렇게 빨리 정착하는 게 이상합니다.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영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우린 위장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요. 그는 어떤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마침내 그들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은 우리 마을을 위해 헌신해 오셨소. 그런 분을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지 않소? 마을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선화 씨와 영수 씨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장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셨구먼. 잔칫날 선아 씨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늙은이를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소. 영수 씨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이장님,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선아 씨가 배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을 때 영수 씨는 깊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곧 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현실적인 걱정도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남과 북 두 세상을 넘어서 태어나는 존재였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다시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가 남한에서 가정을 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만 이장님이 결혼하셨다고, 아이까지 가졌다고, 혹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겠소? 한때 그들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번에도 다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관공서에서는 다시 한번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일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아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요. 우리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요. 그는 더 이상 의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아 씨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밤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철책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여전히 북한에서 살아왔던 공포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을 것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선아 씨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이장님 무섭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영원히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닌데.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곳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이곳 사람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살아갈 것이요. 그날 밤 선아 씨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영수 씨는 처음으로 정말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선아와 아이를 무사히 지켜주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복도를 서성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만실에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아이가 경계를 넘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겨주었을 때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남과 북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아 씨는 흐릿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태어났네요.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이름을 강서진이라 짓기로 했습니다. 서로를 이어주는 아이, 남과 북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아이.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이 세상은 아직 나뉘어 있지만 언젠가는 너처럼 하나가 될 날이 올 것이야. 멀리서
철책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태어난 후 영수 씨와 선화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원의 작은 마을에는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로운 생명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장님, 늦둥이라더니 정말 복덩이를 얻으셨구먼. 서진이 덕분에 마을도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소. 그러나 두 사람은 단순히 한 아이의 부모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분단의 벽을 넘어선 하나의 기적이었고 서진이는 그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서진이를 품에 안고 철책선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아직도 철조망 너머에는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갈 수 없는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그곳에서 온 여성이 지금 자신의 곁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포근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장벽이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오겠지. 영수 씨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선화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자랄 때쯤이면 이 땅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원의 바람이 철조망을 스치며 불어왔고 그 순간 영수 씨는 처음으로 이 마을이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선화 씨를 만났고 그녀를 믿었으며 함께 살아가기로 했던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작은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영수 씨는 서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과 북을 이어줄 다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멀리 철책선 너머에서 북한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